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7회는 8회를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사이다보다는 사이다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는데요. 8회 예고편을 보니 박민환과 정수민이 드디어 일을 치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환은 지원과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든 수민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고, 정수민은 지원과 민환이 결혼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에 민환과 수민의 하룻밤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민환 수민이 마트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민과 민환은 밀키트 신제품 건으로 마트에 시식 행사를 나갔다가 자꾸 메롱을 하는 수민의 도발에 민환이 넘어가고 결국 마트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수민이 달려들자 박민환이 양복 자켓을 벗더라고요. 아니, 키스만 할 거라면 굳이 양복 자켓을 벗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뭔가 움직임의 자유가 필요해서 많이 움직이려고 양복 자켓을 벗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썩은 건가요? 아니면 워크샵에서 침낭에서 자게 된 수민과 민환이 키스를 하고 워크샵 끝나고 모텔 가서 하룻밤 하고 근무 시간에 마트에서 또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왠지 마트에서 첫 관계를 하는 거라면 그것도 엄청 깨지 않아요? 진짜 본능만 있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7회 간략하게 리뷰하고 8회 예고편 분석하겠습니다. 지원과 지혁은 두 사람 모두 회개했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지혁이 지원의 장례식이 많이 슬펐다고 얘기하자 지원은 그렇게 슬퍼할 사람도 후회할 사람도 없는 인생이었다며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구나 이 정도였을 거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죠. 저 이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실 지원의 곁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말이죠. 한편 지혁은 지원에게 회개의 규칙을 듣고 10년 후 자신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 2013년으로 회개했다고 말하는 지원에게 자신은 자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 2013년이었다며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 회개했다는 사실을 숨겼죠. 사실 지혁이 곧 죽을 자신이 지원의 곁에 있는 것보다 무병장수할 사람을 지원의 곁에 머물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백은호의 자질을 평가하는 장면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시간을 끌고 갈 것인가 싶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 유지혁이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전 생에서도 지원의 곁에 설 기회들을 놓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혁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원의 곁에서 오래 행복하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그게 바로 워크샵에서 지원이 강에 뛰어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박민환과 정수민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고 유지혁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혁은 자신이 지원의 아버지가 딸에게 준 용돈이라는 사실을 밝혔죠. 날 과거로 보낸 건 지원 씨의 아버지이니 아버지가 준 용돈을 지원 씨 편한 대로 써먹으라는 거였는데요. 이에 지원은 난 용돈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자신은 용돈이랑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지역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지원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이유는 정수민과 달리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이뤄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맞고 그게 강지원이니까요. 이상할 정도로 항상 좋은 것만 가져왔던 정수민은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어려운 길 갈 필요 있냐는 신조로 살아왔습니다. 수민이 가진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얻어낸 것들이었죠. 그러니 지원은 정수민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정수민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7회를 통해 지원이 도움을 주겠다는 지역에게 왜 그렇게 철벽을 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에 뛰어든 지원을 구하러 간 지역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지원의 다짐을 들었고 지역은 나는 땅이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는 듯 불안정했던 지원에게 든든한 땅이 되어주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그럼 그걸 이번 생에서는 이뤄야죠. 특히 2023년 지역 앞에 나타났던 지원의 아버지는 남자는 기세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끝을 봤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역은 그래서 후회 중이라고 했고요.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원의 곁에 있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이번 생도 후회만 하게 될 거라는 걸 눈치채고
남자는 기세다라는 장인어른의 말을 귀담아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원이 원하는 건 용돈의 행복이잖아요. 용돈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땅이 되어줘야 하고, 그러려면 지원의 곁에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까 지역도 운명과 싸워서 이겨야겠죠. 상처는 상처로, 결혼은 결혼으로, 죽음은 죽음으로라면 지역의 죽음을 박민환에게 넘기면 끝이잖아요. 지원의 죽음과 박민환은 정수민이 가져가고, 지역의 교통사고는 박민환이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작가님의 큰 그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지원이 매수한 로이젠탈 주식은 700% 이상 급등했고, 박민환은 로이젠탈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강지원 너 돈 좀 있냐?" 이걸로 풀었습니다. 진짜 박민환 찌질하고 나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지원은 박민환이 주식으로 크게 망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막아섰는데요. 팔의 예고를 보니 박민환이 지원에게 받은 돈뿐만 아니라 사채비까지 내서 망할 주식에 꼬라박았더라고요. 그런데 박민환이 망하면 망할수록 지원에게 더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박민환의 "지원아 내 지갑이 되어줘" 집착을 정수민이 막아주는 복선이 등장한 것 같았습니다. 수민은 지원의 모니터를 몰래 훔쳐본 후 지원이 로이젠탈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 여겨 팔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지원을 따라서 거의 최고점을 찍은 로이젠탈 주식을 몰래 매수했습니다. 처음엔 수민이 지원을 따라서 돈을 벌 거라는 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원이 그날 바로 로이젠탈 주식을 팔았고, 수민은 그것도 모른 채 로이젠탈 주식을 가장 비쌀 때 사서 하락길만 걸으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정수민이 지원이처럼 700% 이상의 수익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수민은 민환과 지원이 결혼하게 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박민환에게는 하지 않겠죠. 대신 본인이 로이젠텔로 이익을 본 사실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개털이 된 박민환이 강지원이 자기 지갑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정수민의 돈이 탐나지 않을까요? 그럼 박민환이 큰 질환 없이 강지원에서 정수민으로 옮겨 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작은 질환은 하겠지만요. 한편 유지혁은 2021년에 두 가지를 잃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석준 실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지혁의 약혼자였던 오유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할게요. 이석준은 원래 원작 소설에는 없는 인물인데요. 느남길 7회를 보니 양주란 대리가 완전히 지원의 사람이 된 이후 쓰레기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이석준이랑 연애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석준은 과거 신입 연수 때 양주란에게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왠지 잘 될 것 같은 거 저만의 느낌 아니죠? 할아버지의 바램대로 이번 생에서는 이석준이 유지혁의 사람이 되어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 지혁이 어떻게 이석준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궁금하네요. 8회 예고를 보니 나란히 침낭에서 자게 된 정수민과 박민환은 둘이 따로 벤치에 나와 찐한 키스를 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강지원이 목격하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물론 박민환과 정수민을 결혼하게 만들어야 했기에 분물붙은 민환과 수민을 보면서 드디어 됐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인생 유일했던 두 사람이 역시나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봤으니 두 번째 당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혁은 그런 지원의 눈을 가려주며 강지원이 이겼다, 이 사실 단 하나만을 생각하라며 이제 다 끝났다고 지원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8회 예고를 보니 지원이 굉장히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지역의 집에 가서 고양이와 놀고 있더라고요. 박민환이 지원의 집에 찾아와 위협하려 하자 지역이 지원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온 것 같던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으니까 기대가 좀 되네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